비축유 208일. 정부가 발표한 숫자예요. 이 숫자. 진짜로 208일 동안 버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어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지나가는 그 바닷길이요. 그래서 정부가 비축유 208일분 있으니 걱정 마세요 라고 했죠. 실제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날은 68일이에요. 208일이 어떻게 68일이 되는 건지, 그리고 옆나라 일본은 왜 238일을 버틸 수 있는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바닷길이 있어요. 이란과 오만 사이에 끼어 있는 좁은 해로인데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약 27%가 이 바닷길 하나를 통과합니다.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이에요. 가장 좁은 구간은 33km, 서울에서 수원까지보다 짧습니다. 이 좁은 문이 닫히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 쿠웨이트, 카타르에서 수출하는 석유가 전부 갈 곳을 잃어요. 한국은 이 길목에 유독 취약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원유 수입의 71.4%가 중동산이에요. 2021년에는 61%였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산을 줄여야 했거든요. 그 빈자리를 중동산으로 메우면서 의존도가 급등했습니다. 북미가 16.8%, 중남미가 6%, 대양주가 2.5%인데 세 곳을 다 합쳐도 25%가 안 돼요. 중동 71%를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중동산 원유의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해요. 한국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가 이 바닷길 하나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집에 수도관이 여러 개 연결돼 있다고 해봅시다. 물의 70%가 딱 하나의 굵은 수도관으로 들어옵니다. 나머지 수도관들은 가늘어서 전부 합쳐도 30%밖에 감당이 안 돼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물 잘 나오고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굵은 수도관이 막혀버린 거예요. 가는 수도관들만으로는 세수 정도는 하겠지만 샤워는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에요.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어요. 이란의 보복은 군사가 아니라 경제였습니다. 수십 년간 위협만 해왔던 그 카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실제로 꺼낸 겁니다. 기뢰를 깔고 해군을 배치해서 해협을 사실상 틀어막았어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우호국 선박에는 통행을 허용하면서 미국과 동맹국 물량만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군사적 전면전은 피하면서 경제적 보복은 극대화하는 이란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반격이었죠. 해협 통과 물동량이 평시 대비 80% 급감했습니다. 매일 2천만 배럴이 지나가던 길에서 1,600만 배럴이 사라졌어요. 물량이 줄어드니까 운송비도 미쳐 뛰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운임이 3.3배로 뛰었고 전쟁 위험보험료는 4배에서 6배까지 폭등했어요. 일부 보험사는 호르무즈 해역 유조선에 대한 보험 인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안 되면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기름값에, 운송비에, 보험료까지 3중으로 비용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OECD 국가 중 원유 의존도 1위예요. GDP 1만 달러를 만들어내는데 석유를 5.63배럴이나 씁니다. 2위 칠레가 4.73배럴, 3위 그리스가 4.24배럴이니까 상당한 격차죠. 석유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대는 나라가 석유가 지나가는 가장 위험한 길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비축유 208일분 있다고 했잖아. 반년은 넘게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208일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축유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 정부 비축유 7,648만 배럴, 민간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비축해둔 게 7,383만 배럴, 이미 계약을 맺어서 앞으로 3개월 안에 들어올 물량이 약 3,500만 배럴. 이 세 덩어리를 합친 총량을 IEA 공식에 따라 석유 순수입량으로 나눈 게 208일이에요. 순수입량이란 수입에서 수출을 뺀 양입니다. 분모가 작아지니까 일수가 크게 나오는 거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석유를 사와서 자기네가 다 씁니다. 독일이 석유를 수입하면 독일 차에 넣고 독일 공장에서 태워요. 수입량과 소비량이 거의 같죠. 하지만 한국은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다음 상당량을 해외에 다시 파는 나라예요. 세계 5대 정유 수출국입니다. 원유는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석유 제품은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입량으로 계산하면 수출분이 빠지니까 숫자가 부풀려집니다. 수도관 비유로 돌아가면 집에 들어온 물의 상당량을 이웃집에 배달하고 있는 건데 본인이 쓰는 양만으로 나눠서 208일분이라고 계산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웃집 배달까지 합쳐서 수도가 비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배달을 끊겠다고 해도 이웃집이 계약이 있다고 따질 겁니다. 실제 소비량으로 다시 계산해 봅니다.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석유는 약 280만 배럴이에요. 자동차, 비행기, 공장 가동, 석유화학, 수출용 정제유까지 전부 합친 숫자입니다.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비축량 약 1억 9천만 배럴을 이 280만 배럴로 나누면요. 68일, 208일이 아니라 68일이에요. 2달 남짓. 뉴스에서 봤던 안심되는 숫자와 현실 사이에 140일이나 차이가 납니다. 3배가 넘게 뻥튀기 된 거예요. 반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2달이에요. 지금이 4월 12일이니까 오늘부터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온다면 6월 중순이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오기도 전에요. 208일은 장부상의 숫자, 68일은 실전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68일마저 온전히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데서 기름을 가져오려고 해도 그 길마저 막혀 있거든요. 호르무즈가 막혔으면 다른 데서 사오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 구조적 함정이 있어요. 국내 정유 설비가 중동산 원유에 딱 맞춰서 설계돼 있습니다. 원유에도 종류가 있어요. 중동산은 무겁고 끈적한 기름이고 북미산은 가볍고 맑은 기름인데 정제에 필요한 온도, 촉매, 장비가 전부 달라요. 디젤 엔진에 휘발유를 넣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수조 원을 들여 지은 정유소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어요. 설비 개조에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같은 중동산을 다른 경로로 가져오는 것도 막혀 있어요. 사우디 서쪽 얌부항으로 보내는 루트가 있는데 홍해의 후티 반군이 버티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피해서 돌아갔더니 다른 무장 세력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에요. 호르무즈 바깥 투자이라항은 3월에 이란 드론 공격을 받았고요. 해협 밖이라고 안전한 게 아닌 거예요. 북미산은 한국까지 40일 이상 걸려요. 68일 버틸 수 있는데 기름 받으려면 40일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문을 넣어도 6월이 돼야 첫 물량이 도착하는데 그때쯤이면 비축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할 시점입니다. 게다가 설비가 안 맞아서 가져와도 바로 정제를 못해요.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면 1달 반에서 2달이고 전 세계 유조선이 전부 이 루트로 몰리면 선봉량 자체가 부족해지는 문제까지 생깁니다. 수도관 비유 기억하시죠? 굵은 수도관이 막혔는데 가는 수도관마저 하나씩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만 문제가 아닙니다. 나프타라는 게 있어요.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 의약품 원료의 씨앗 같은 존재인데요. 이 나프타의 중동 의존도가 77.6%예요. 원유 71.4%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나프타도 같이 끊겼어요. 가격이 배럴당 600달러에서 1100달러 이상으로 거의 2배가 뛰었고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이 80에서 90%에서 60%대로 급락했습니다. 여천 NCC는 아예 불가항력을 선언했어요. 더 이상 정상적으로 공장을 돌릴 수 없다는 뜻이죠. 공장이 멈추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그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면 동네 가게까지 타격을 받습니다. 석유 한 방울이 끊기면서 경제 전체가 도미노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전쟁 직전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72달러 수준이었어요. 평범한 유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한 달 반 만에 144달러를 돌파했어요. 1985년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 3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주유소에서 5만원어치 넣던 기름이 10만원 가까이 드는 셈이에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최고 가격제까지 도입했지만 세금을 깎아줬는데 오히려 더 비싸졌다는 게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류세를 깎고 가격 상한선을 걸고 비축유를 푸는 건 전부 응급처치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름이 안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하진 못해요. 기름값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트럭 기름값이 오르니까 배추 한 포기를 산지에서 서울까지 가져오는 비용이 올라가요. 물류비가 오르면 식자재가 비싸지고 식자재가 비싸지면 동네 식당 메뉴가 올라갑니다. 동네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식재료비가 오르고 가스비가 오르고 포장 용기값까지 오르는데 메뉴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나프타가 비싸지면 포장재가 오르고 항공유가 오르면 수입 과일, 수입 소고기 가격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트에서 장바구니가 예전만큼 꽉 안 차는 느낌. 그게 8,000km 밖 호르무즈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쓰레기 봉투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닐봉투도 나프타로 만드니까요. 1973년 일본 오일 쇼크 때 화장지 사재기가 벌어졌던 것과 같은 장면이 2026년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석탄이랑 석유 제품 생산비가 38% 뛰었고 전기료와 가스비는 33%가 올랐었어요.
이번 달 가스비 고지서 보고 놀라셨다면 이게 그 이유입니다. 이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한국 제조업 생산비가 11.8%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어요. 자동차, 가전제품, 반도체 패키징, 건축자재까지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값이 오르고, 물건값이 오르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 실적이 떨어지고, 기업 실적이 떨어지면 고용이 흔들려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석유 비축량은 238일분이에요. 한국의 실효 68일과 3배가 넘는 차이. 같은 자원 빈국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단순히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구조가 다릅니다. 한국은 정부 비축과 민간 비축 두 개가 전부예요. 일본은 여기에 산유국 공동 비축이라는 세 번째 층이 있습니다. 사우디나 UAE 현지의 비축 기지를 함께 운영하고 위기가 터지면 운송 시간 없이 현지에서 바로 꺼내오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이 북미에서 40일을 기다리는 동안 일본은 현지에서 바로 배에 싣고 출발하는 겁니다. 방출 방식도 달랐어요. 전쟁이 터졌을 때 한꺼번에 다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위기 강도에 따라 계단식으로 풀었어요. 3월 16일에 먼저 민간 비축유 15일분을 시장에 풀었고 열흘 뒤에 국가 비축유와 공동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했습니다. 합쳐서 약 8천만 배럴,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 강한 카드를 꺼내는 단계적 구조. 건물의 방화 시스템처럼 불이 작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펴지고 번지면 방화벽이 내려오는 단계적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화장지가 사라지고 공장이 멈추고 경제 성장률이 전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그 트라우마가 50년간의 비축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진 겁니다. 일본은 그 50년 동안 여러 겹의 안전망을 쌓았고 한국은 중동 의존도를 오히려 높여왔어요. 2021년 61%에서 2023년 73.8%까지 뛴 게 바로 그 증거죠. 그 50년의 차이가 238일과 68일이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제 4월 12일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직접 협상이 열렸어요. 47년 만에 최초 고위급 미이란 직접 대화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벤스 부통령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사우디와 터키, 이집트까지 배석했어요. 21시간을 협상했습니다. 결과는 결렬이었어요. 미국은 해협을 먼저 열라고 했고 이란은 공습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어느 쪽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란이 협상 직후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차기 협상 계획은 없다.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협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는 건 이 봉쇄가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어쩌면 그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은 OECD 원유 의존도 1위인데 비축유 실효 일수는 68일이에요. 우회로는 하나씩 막혀가고 설비는 전환이 불가능하고 나프타까지 끊겼고 유가는 3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68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208일이 아니라 68일.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뉴스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비축유 충분이라는 헤드라인 뒤에 어떤 숫자가 숨어 있는지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차에 들어가는 그 기름 한 방울이 8,000km 밖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지금 막혀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